현대차가 가격을 많이 올린다고 짜증내는 분들 많았죠. 이게 작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작년에는 반도체 수급난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가 몰리면서 대기기간이 포화 상태까지 가면서 수요 조절 목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를 조절할 때 가격을 올리는 건 너무 기본적인 경제 논리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뿐만 아니라 연식 변경 모델들도 가격을 올렸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비슷한 이유로 가격이 비싸지면서 카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금리 영향 때문에 계약 취소도 많은데 그랜저랑 코나가 풀체인지 됐다는 이유 하나로 1000만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쪽에선 그렇게 올리다간 언젠간 망하지 이러는 와중에 다른 한쪽에선 그래도 현대차라 잘 팔릴걸 이런 식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랜저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시된 다른 신차 성적이 저조한 게 드러나면서 가격 상승의 대가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다음에 나올 신차들의 가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현대차도 꽤 난감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최근에 코나가 풀체인지 됐죠. 차는 잘 나왔는데 가격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기본 300에서 50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옵션까지 포함한 가격 범위로 비교해보면 체감이 더 큽니다. 이전 모델은 취득세 포함 시작 가격이 2290만원 정도였고 풀옵션 모델은 341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신형은 시작 가격이 취득세 포함 2630만원, 풀옵션 모델은 4250만원 정도입니다. 최저 가격 기준으로는 340만원이 오른 거고 풀옵션 모델 기준으로는 840만원이 오른 겁니다. 야, 이거 이렇게 올려버리면 잘 팔리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한편 걱정이 안 되는 이유도 있었죠. 그랜저도 풀체인지 되면서 가격이 코나보다 훨씬 많이 올랐는데도 잘 팔렸잖아요. 그래서 대기기간이 1년 가까이 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온 거였는데 코나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가격이 높아졌다는 건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구매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걸 알 수 있냐면 대기기간입니다. 지금 금리 때문에 취소차가 많아진다고 하긴 하지만 인기 모델들은 여전히 대기기간이 12개월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대기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랜저는 가격을 올렸음에도 잘 팔리고 코나는 완전 정반대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가격을 올린 대가가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랜저는 되고 코나는 안 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금 코나 가격이 거의 이전 세대 그랜저의 르블랑 트림 가격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층입니다. 그랜저는 가격을 올려도 괜찮았던 게 지금 현대차 내에 그랜저 위급인 차가 없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쿠스가 있었는데 얘가 사라지고 아예 제네시스를 론칭했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에쿠스 부활론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랜저는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걸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건 현대차의 역량이고 이번에는 아쉽게도 품질 문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급차 전략이 통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차 크기도 커지고 실내 소재 같은 것도 좋아지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2.5 가솔린 모델이 8개월 이상, 하이브리드 모델은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이게 고금리 영향이 지난 이후에 대기 기간이 감소한 건데도 이렇게 긴 겁니다. 그랜저는 가격을 올려도 됐던 이유가 더 고급스럽게 더 비싸게 팔아도 원래 그랜저급을 사려던 사람들은 합리적인 가격보다 고급스러운 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몇백만원 올랐다 해도 이전 모델부터 기다리던 게 아까워서라도 그냥 출고를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코나는 그랜저랑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소형 SUV잖아요. 소형 SUV는 최대한 합리적이어야 하고 고객층도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이거나 부모님이 자녀 보고 타고 다니라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거죠. 이런 차들은 가격이 특히 민감합니다. 옵션이 좀 빠지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면 된다는 건데 이런 차 가격을 840만원이나 올려버리면 차라리 스포티지 같은 차를 사지 누가 소형 SUV를 이 돈 주고 사겠어요? 여기서 그랜저랑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랜저 위급은 어차피 제네시스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아무리 비싸져도 제네시스보다 저렴하면 그만인데 코나 위에 있는 차들은 종류만 해도 몇 종류인가요?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 팰리세이드 이런 차들이 가격도 고려를 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차들하고 지금은 가격이 완전히 겹치니까 차라리 위급으로 넘어가는 게 나은 상황입니다. 아예 이전 세대 코나 가격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셀토스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 영향이 아직도 있냐 이겁니다. 이게 뒤에 나올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지금 현대기아차가 가격을 올리는 명분이 원자재 가격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잠잠해지고 금리 영향 때문에 수요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도 사라졌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명분은 원자재 가격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큰 고비를 넘기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비싼 상황은 맞습니다. 작년 10월 27일 대비 올해 1월 26일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원자재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니까 철광석은 32% 정도가 올랐고요. 니켈은 29%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구리도 19% 넘게 올랐고 아연하고 알루미늄도 상승세입니다. 기관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를 나타낸 건데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보면 구리도 여전히 비싸고 니켈이랑 리튬도 여전히 비싼 상황입니다. 철광석이나 알루미늄은 그나마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많이 비쌌잖아요. 이때 비싸게 지불한 원자재 가격을 지금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는 특히 현대제철 가격도 중요합니다. 현대차가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현대제철하고 상반기에 자동차 강판 가격을 협상할 예정이거든요. 현대제철이 2021년부터 가격을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가격을 동결하거나 아예 인하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현대차 실적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강판 가격이 상반기랑 하반기에 나눠서 진행되는데 2021년에는 자동차 강판 가격을 4년 만에 올렸습니다. 톤당 5만원을 올렸는데 같은 해 하반기에는 톤당 12만원을 올렸고 작년 상반기에는 톤당 15만원, 하반기에는 5만원씩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보면 호주산 철광석 평균 가격이 톤당 $100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현대기아차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강판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앞으로도 신차가 나왔다 하면 800만원 이상씩 가격을 올릴 거냐 이건데 일단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신차들은 가격이 오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차들은 가격 올리기가 조심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가격을 올려도 판매량이 괜찮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압도적인 1위를 해왔고 미국 판매 점유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코나가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가격을 올린 대가를 처음 직격탄으로 맞은 게 코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욕을 먹은 차종은 있었어도 대기기간이나 판매량에 영향을 준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일단 가격을 올리긴 할 겁니다. 이미 그랜저도 대형차 가격을 잡아뒀고 코나도 소형차 가격을 잡아뒀기 때문에 중형차 가격은 이 사이에서 놀긴 할 겁니다. 당장 나올 중형차 라인업 중에선 산타페 풀체인지랑 소렌토 페이스리프트가 있잖아요. 얘네는 일단 가격이 오르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나 그 다음 페이스리프트 때는 코나랑 그랜저만큼 가격을 올릴 거냐 이게 관건이죠. 지금처럼 800만원 이상으로 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도 테슬라처럼 되기는 싫을 겁니다. 테슬라가 계속 고공 행진을 하다가 최근에 삐끗했죠. 글로벌 판매 가격을 최대 20%까지 낮추는 강수를 둔 건데 수요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다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차를 주문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제 계약한 사람은 똑같은 차를 8천만원 주고 샀는데 그 다음날 산 사람은 6천만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단 이건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해석한 거고 현대차의 목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가격을 올리는 명분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은 차 가격을 올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고 목표는 다른 곳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목표가 점유율 상승이라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왜냐면 가격을 낮춰야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차를 살 수 있다는 거고 그래야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점유율은 세계 상위권입니다. 전 세계 3위를 기록했고 지금은 점유율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영업이익을 더 올리는 건데 이미 현대차가 올해에도 고급화 전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현대차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도별 실적을 비교해보면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 제대로 상승 그래프입니다. 올해 현대차가 발표한 경영 계획이 중요한데 판매량 상승도 중요하지만 매출이랑 영업이익 목표를 보세요. 매출은 10.5에서 11.5% 상승이 목표라고 하고요. 영업이익률은 6.5에서 7.5%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차 가격을 올릴 명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똑같은 100대를 팔더라도 7천만원짜리 제네시스를 파는 거랑 2천만원짜리 캐스퍼를 파는 거랑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코나가 가격 때문에 판매량이 안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비싼 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매출이랑 영업이익만 많아진다면 현대차한테는 큰 타격이 아닌 거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출시하는 신차들은 가격을 올릴 만한 명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대신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범위가 정해져 있고 지금의 상승 범위를 넘어가는 순간 비싼 차들까지 판매량 감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현대차 가격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신차의 다음 세대부터는 지금만큼 가격을 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